안녕하세요. 휘관세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관세사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봉은 사실 평균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법인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봉이 있는 반면에 개업을 해서 나왔을 때 받아가는 연봉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세 법인에서 일하는 기준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09년에 합격을 했고 2010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처음 수습을 진행했을 때는 저 때는 제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수습으로. 그리고 3개월이었나 6개월이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금은 6개월 수습을 진행한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6개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100만 원이었고 지금은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의 수습 월급이 측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26기로서 연봉 받았을 때는 첫 해는 3천만 원이 좀 안 됐어요. 2,8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27기부터는 컨설팅 붐이 좀 일면서 AO 그리고 TA가 많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관세사의 수요가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 경쟁도 좀 심해졌고 서로 좀 좋은 관세사를 뽑으려고 하는, 관세법인에서 좋은 관세사를 뽑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좀 소폭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첫 해 1년차 연봉이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천에서 4천만 원 수준 안팎이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관세사라는 게, 관세사 자격증을 땄다는 게 연봉이 얼마다 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관세사 1,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요. 관세사는 할 수 있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첫 해 얼마 받느냐는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첫 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열심히 근근히 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었고요. 물론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지나가면 연봉 상승률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앞자리가 금방금방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 그래도 500, 1000, 500, 1000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법인에서 마지막으로 받았던 세후 월급이 한 450에서 500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6천이 좀 넘는 연봉이었죠. 그 정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나와서 이제 휘관세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죠. 좀 오래된 기억이네요. 그런데 사실 연봉 1,000만 원, 2천만 원, 연봉 1억을 찍는다, 2억을 찍는다, 그게 관세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긴 하겠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연봉을 물론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받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있었으면서 그 법인에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케이스들의 업무를 많이 배웠느냐 가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도 당당히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전에 업무를 하면서 쌓았던 경력 그리고 커리어, 그게 커리어죠. 전문가로서의 가져야 되는 커리어가 차츰차츰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영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규 영업을 창출해야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팀장급, 임원급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이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업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보통 모든 전문가 집단들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관세사를 비롯해서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그렇죠. 여러 전문 자격사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5년차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다 이제 영업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물론 5년차 이하 정도까지는 당연히 연봉을 얼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사실 영업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사로서의 영업력을 기른다는 건 관세사 자격증 이외에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많이 배워야죠. 많은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연봉이 지금 일하고 있는 관세법인이 저쪽 회계법인보다 혹은 법무법인보다 연봉이 좀 낮다,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업무를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우리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비해서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업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들어오나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지금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전의 경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제 연봉이 뭐 1, 2억, 뭐 10억 받으면 저도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한계를 돈으로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관세사 자격으로서 얼마만큼 다른 관세사에 비해서 내가 좀 더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더 잘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전문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길러 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영업이 될 거고, 그게 매출로 이어질 거고, 뭐 소속되어 있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내가 요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사업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개업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영업력을 기르고 더 많은 매출을 얻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봉 미묘한 문제긴 한데요. 연봉도 꽤 중요하긴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힘들게 공부하셔서 관세사라는 타이틀을 얻으셨는데 너무 연봉에 연연하시지 말고 내가 관세사로서 조금 더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관세법인 혹은 관세사무소에서 선배들에게서 내가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해당 업무를 해보는 경험을 쌓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휘관세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